여기 또 어디요? 약간 여기 브레인을 자극하는 네, 인테리어가. 제가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아, 야, 또 여기 뭐야? 아, 이런 거 이상한 것들 다 적혀 있다. 다행인 게 이게 앞에 앉으시죠. 카메라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수학은 못하는데 둘이 아니 뭐 그쪽도 초2예요. 뭐 되게 잘하진 않았어요. 왜 이게 그래요? 둘이 친구야. 아까부터 굉장히 친해 보이더라고.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될까? 수포. 진짜 많을 것 같아. 반 나는 이상의 수포자 아니야? 스포츠 아니라는 사람 못 봤어. 근데 수학을 좀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 과정을 좀 즐거워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재밌었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데 맞아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나는 아예 그 사람들은 뇌가 다른 것 같아 좀. 저희가 그럼. 이상한 게 아니라 어. 그 사람들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차려. 경례. 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4주 동안 수학을 가르치게 될 최길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수학만큼 재밌는 게 있을까? 합시가 그지? 여기 안 봐? 날 봐. 내 눈을 봐. 여러분들을 정상으로 선생님이 데려다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야. 우리가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잖아요. 전체 수학의 양을 차라리 12등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켰으면 이런 수포자가 안 나타날 텐데 초등학교 6년 동안은 완전 널널해. 중학교 3년도 적당히 놀면서 90점 정도 열심히 하면 맞을 수 있어. 그런데 언제부터 본색을 드러내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양이 많아져. 고등학교 애가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밖에 없다? 1년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아이인데 하는 순간에 그냥 수포자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수포자가 굉장히 많고 보통 50% 보수적으로 보면 50% 넓게 보면 70%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포자라고 해요. 수학 나이를 받으셨다고 네 어떻게 자기 나이에 좀 다- 만족하십니까? 예, 말도 안 되죠. 제가 굉장히 네. 보기보다 되게 애띠고. 네. 어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근데 왜 수학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수능을 치러야 되는데 수능을 치러야 되는 지금 19살이죠? 네. 네. 그래서 수능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요. 그렇지, 찍지 말고. 풀어보고 싶어요. 네.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네. 저희가 전체가 이제 9등급제거든요, 수학이. 근데 3등급 컷이 보통 60점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0점 넘으면 보통 4등급 정도는 맞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레 겁먹고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데 포기해서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올해 9등급 중에서 4등급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4등급이나.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수학 나이 이제 잊어주시고 진짜 4주 동안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의 수학 나이를 제가 최소한 고등학생 이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저희랑 함께 하시는 동안 얼굴 붉히지 않고 네. 화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숙제만 해오시면 네, 절대 화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곱셈이에요. 이 곱셈 하면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곱셈에서 배울 게 있을까? 근데 정말 계산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실은 곱셈이잖아요. 곱셈 얼마나 많이 나와요. 수능에 가서도 실은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서는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실은 곱셈인데 근데 제가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태어나서 아마 처음 듣는 내용이실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거는 이런 거예요. 뭐 12 곱하기 14 이런 거.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12 곱하기 14 곱셈을 어떻게 배웠죠?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12랑 4랑 곱하죠. 48. 48. 그 다음에 12랑 1이랑 곱하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죠? 어떻게 돼요? 160. 168이 되죠. 근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와. 그럼 이런 곱셈을 도대체 그러면 빨리 해서 뭐가 좋은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수능은 30문제예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100분이거든요. 그럼 나눠보면 한 문제를 3분 20초에 풀어야 돼요. 3분 20초에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30초만 계산이 빠르다. 한 문제당 30초를 줄였어요, 내가.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 세이브한 거죠? 15분? 아니야? 그러니까 맞잖아, 15분. 맞죠. 네. 아니 빨라갖고 지금 놀란 거예요, 제가. 15분을 줄인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 15분은 보통 수능에서 가장 어렵다는 29번하고 30번 이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 1등급이고 실은 그런 거거든요. 딱 두 문제. 근데 그 두 문제를 15분을 다른 친구들보다 더 풀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계산이 빠른 게 실은 고등학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계산이 빠른 거의 중요성을 보통 간과하지 않고 맨날 어려운 문제만 푸는 거예요. 실은 거기서 점수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텐데, 자 봐봐요. 처음에 곱하고 더했죠. 네. 여기까지 한 거는 곱곱더예요. 곱곱더. 곱하고 더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렇게 기역자를 한번 봐보세요. 이 기역자를 12랑 4를 더해요. 12랑 4랑 더하면 얼마가 되죠? 16. 16이 되죠. 그럼 여기 지금 이제 세 자리가 나올 텐데 방금 우리가 12랑 4랑 더한 이 16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의 자리 2하고 4하고 곱하면 계산이 끝나요. 뭔 상황이냐, 이거 진짜. 자, 물론 태어나서 이제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이게. 자, 봐봐요, 우리가. 이게 신박하다. 돼요? 그죠? 네, 항상 돼요, 항상. 1로 시작하는 두 자리의 곱은 이게 항상 된다는 거예요. 앞에가 1인 거는 항상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2랑 4랑 더했죠? 네. 이거는 과정이 뭐죠? 더하기죠. 그 다음에 2, 4, 8이잖아요. 맞아요? 오곱이. 그리고 더하고 곱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랑 붙이면서 더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원래 하던 계산은 곱곱더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더곱더기 때문에 곱셈의 과정이 한 번 줄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암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습을 몇 번 해볼게요. 뭐 13 곱하기 17. 뭐 17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박주윤 씨가 처음에 이게 세 자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기역자로 어떻게 되죠? 20. 20이 되죠. 20. 이렇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7, 3, 21이죠. 네. 아까는 곱했을 때 그냥 1의 자리니까 여기다 쓰면 됐는데 7, 3, 21이니까 그냥 밑에다 써요.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221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제곱수는 19의 제곱까지 외우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산이 엄청 나오거든요. 뭐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부터 19의 제곱까지 이 9개는 정말 외우면 엄청나게 계산이 빨라지거든요. 자, 일단 해볼게요. 11의 제곱부터. 자, 11 곱하기 11인데 우리가 오늘 새로운 계산법을 한번 해볼게요. 머리 의존해가지고 암산으로 써볼게요.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얼마죠? 12. 11이랑 1이랑 더하니까 이렇게 이. 더하니까 12가 되는 거죠. 네. 1, 1은 1. 이렇게. 자, 12의 제곱 들어가 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써보니까 어떻게 돼요? 14, 4. 이렇게 144. 와. 그죠? 자, 그러면 15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15의 제곱. 자, 자꾸 이제 우리가 쓰지 말고 암산으로 앞에서부터 써보면 225. 그죠? 225. 오! 야, 거 봐요. 하니까 되잖아요. 그죠? 15랑 5랑 더하니까 쉬운데요? 20 그리고 5, 25니까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1로 시작하는 두 자리의 곱은 이제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 11의 제곱부터 19의 제곱까지 이제 우리가 외울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외워 오셔야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5 곱하기 35를 한다고 해봐요. 네.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곱곱더를 하겠죠. 곱하고 더 하잖아요. 1초도 안 걸려요. 지금부터는. 진짜. 거짓말. 아 진짜 1초도 안 걸려요. 선생님 3초 봅시다. 3초. 아 3초. 아이 3초 하면 벌 받아. 이게 3초가 걸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해 볼게요. 5랑 5를 곱해요. 그럼 25죠. 그다음에 압수가 지금 같잖아요. 그럼 요 하나를 올려요. 하나 올리면 4가 되죠. 네. 4, 3, 12. 12.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수를 곱해서 곱하고 내리고 앞에 있는 수가 지금 같잖아요. 같을 때만. 때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32 곱하기 38이다. 그러면 앞자리가 같잖아요. 네. 그죠? 이 앞자리가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뒤에 거는 더해서 10. 10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1초짜리라는 거죠. 28이 얼마예요? 16. 16. 1210. 그 다음에 3하고 3이 똑같잖아요. 그럼 하나 올려, 4로. 4, 3, 12. 1216.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인 애들은 이런 계산을 안다는 거죠. 네. 이게 뭔 상황이지 진짜. 곱셈 수업을 받고 이런 게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랐고. 장난이 아니라 진짜 신세계였어요. 계산이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문제 내주시면 안 돼요? 13 곱하기 17. 221. 맞죠? 네. 연습을 좀 더 해볼까요? 네. 네. 41 곱하기 49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위에 거랑 아까 환경이 조금 다른 게 아까는 5, 25가 이렇게 두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네. 여기도 28이 16이니까 두 자리를 차지했죠. 네. 근데 여기는 9, 1은 9니까 한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네. 뭐라고 써야 될까요? 0. 09. 그리고 사, 여기 오. 하나 올려가지고 4, 5, 2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실은. 우리가 여기를 하나 올려가지고 곱했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이 요거 설명을 해보면 이런 과정이거든요. 3 곱하기 3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 같은 숫자 있잖아요. 네. 한 번 더 더한 거예요, 실은 이게. 이렇게. 아. 그러면 3으로 묶어보면 52. 남는 수만 써보면 여긴 곱하기 1이니까 3 더하기 1이 되는 거거든요. 3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여기 하나 올려가지고 3, 4, 10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얘네들을 곱한 수에다가 9에다가 이 똑같은 수를 한 번 더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은. 요번에는 23 곱하기 83 이런 거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랑 환경이 다르죠. 네. 요번에는 이 뒷라인이 같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3, 3은 9죠. 네. 근데 두 자리를 차지하자 그랬으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요? 09. 09. 이렇게. 그다음 28이 16이잖아요. 네. 16인데 이 똑같은 수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이 16에다 3을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1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야, 진짜 짜증난다. 왜 난 이걸 왜 몰랐죠? 아니 근데 이천수 씨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뭐 몰라? 박지윤 씨도 몰랐을 거고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실은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저는 확실하게 0.01%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이 실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이거. 자, 이게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 64 곱하기 33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으로 수가 같잖아요. 네. 이것도 돼요. 위에는 똑같아요. 합이 10이고요. 위에는 합이 10이고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3, 12. 12. 3, 6이 18. 18인데 똑같은 수는 한 번 더하자 그랬잖아요. 얼마가 되죠? 21. 21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또 설명을 들어보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야, 저거는 특수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어떤 계산법을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니야? 뭐 우리는 뭐든지 다 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한 줄에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할 텐데 12 곱하기 24잖아요. 이렇게. 네. 네. 12 곱하기 24면 자 이제 이런 걸 외워야 돼요. 어떤 걸 외워야 되냐면 지금 위에가 이렇게 두 자리고 밑에가 이렇게 두 자리면 순서를 외워야 되는 게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그리고 X자가 2번. 요게 3번. 요 계산으로 하면 자 먼저 이게 1번이죠. 네.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8. 8. 그러니까 X자로 이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요? 요게 4죠. 네. 요게 4죠. 네. 얘네들을 더한 게 그 다음 숫자예요. 이렇게. 와. 이게 이제 3번이잖아요. 네. 1이랑 2랑 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88이 되는 거죠. 이거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에서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이거는. 앞뒤가 어떻든. 앞뒤가 어떻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사실 곱셈이 그냥 특별히 뭔가 능력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조금 빠르고 내가 조금 느릴 뿐 긴장도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선생님한테 배운 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와 신박하다 진짜. 이거 너무 멋지고 만약에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의 엄마들이 있다면 이거 당장 우리 애를 가리켜야 돼. 너 일로 앉아봐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공식을 이용한 곱셈을 배워볼 텐데 혹시 이런 거 아시죠?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거는 전개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선우 군이 한번 올해 이제 수능 봐야 되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불러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거잖아요. 그냥 그거야. 제그 해 자신 있게 그러면. 난 몰라. 저도 몰라서. 비제곱? 우리 민혁 군이 해봐. 이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거.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네. 최종적인 결과를 혹시 기억하는지를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 해야죠. 이렇게 보니까 기억난다. 네, 우리 푸는 데이지. 것까지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 그렇죠. 이걸 한번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 제곱.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요렇게 더한 BA랑 요 AB랑은 같으니까 그죠? 요게 이제 BAB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B랑 B랑 곱하니까 뭐가 돼요?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된다는 사실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다 외웠었었는데.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AB. 2AB. 오, 네. 플러스 찍는 것 같아 지금 눈치 보면서. 위에 써 있잖아. 네. B2. B2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읽죠 이거를? B제곱. B제곱. 오 좋아요. 네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B제곱.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만약에 99의 제곱을 물어봤어요. 만약에 99의 제곱을 계산하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쉬운 수랑 되게 가깝잖아요. 누구랑 가깝죠? 100이요? 100이랑 되게 가깝죠. 그럼 99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도 있을까요? 99 100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바로 이제 이거랑 이 형태가 같잖아요. 네. 그 위에서 어떻게 했냐면 얘는 앞에 거 제곱하고 맨 뒤에 있는 것도 제곱하고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문제인데 가운데에 있는 거는 요 가운데 보고 그대로 가져가고 2배의 앞뒤를 곱하는 거거든요. 100에 제곱해보니까 얼마가 되죠? 만. 만.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맨 뒤에는 1이죠. 네. 이렇게. 가운데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쓰고 2배에 곱하기 100. 저거 곱하기 100이랑 1이랑 곱하니까 얼마가 되죠? 100. 네. 100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에서 200 빼고 9,800이요. 9,800에다 1 더하니까 9,800. 은근히 빨라. 계산이 9,80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4등급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충분히 끝난 후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항상 저 수업 시간이 끝나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끝나면 바로 막 놀러 가기 바쁘고 수학 시간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나 이따가 차에 가서 아니면 숙소 가서 한번 이거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